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조선기자재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형 엠텍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선주 아저씨로서 이제 어제죠. 2월 24일에 조선사 탑픽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HD현대미포, HD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이쪽을 봤었다면은 어제부터는 삼성중공업을 탑픽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선사 탑픽이 바뀌었습니다. 실적 폭발, 가장 저평가된 기업, 트럼프가 대놓고 밀어주는 FLNG 조선사, 삼성중공업 이렇게 분석해드렸던 것이고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저평가된 매력도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적에 대한 성장성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건 삼양엠텍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분석해드린 이후에 오늘 주가가 8%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삼양엠텍도 마찬가지로 저는 가장 저평가된 조선기자재 엔진 기자재 기업이자 실적의 성장성은 가장 뛰어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우리 멤버분 중에 결혼식을 참석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필사단 4기 멤버에 계신데 지난주에 필사단 5기 멤버 모임이 있었습니다. 네, 오프라인 모임이죠. 이번 달에만 3번 정도의 모임이 있었었고 그때 사기 멤버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저에게 좀 선물을 주셨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게 괌에서 사온 거예요. 괌에서 사온 거고 선물로 이제 위스키를 좀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위스키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선물을 좀 주셨습니다. 뭐 저도 이분 결혼식에도 참여를 했었고 이분도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을 괌으로 가셔서 괌에서 위스키를 사와서 저한테 주신 건데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어요. 네, 제가 결혼식을 좀 참석을 해서 진심을 다해서 축하를 드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평상시보다도 조금 더 뜻깊은 감정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들어서 한 번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마시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제가 왜 삼양엠텍을 보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조선재 기자재 기업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으면서도 성장성이 가장 뛰어난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원래 삼양엠텍이 지진이 날 때마다 주가가 좀 한 번씩 급등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진 구조에 대해서 내진 구조 건재제에 대해서도 가장 앞서가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따라서 플랜트 기자재 그리고 구조물 구조재 그리고 선박 엔진 기자재 풍력 기자재 이런 식으로 거의 강력한 내구성이 필요한 이쪽에 대한 기자재들을 생산하고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이제 메인 베어링 서포트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 베어링 서포트를 해주는 혹은 베어링 엔진 쪽에 들어가는 그 내구성을 좀 담당해주는 그런 필수적인 부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게 세계 점유율이 60%를 넘어요. 그만큼 상하엠텍이 사실 한국에서는 뭐 거의 독점적인 기업이고 일본과 중국 혹은 유럽에서도 삼양엠텍의 기자재가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조선사들 혹은 조선의 슈퍼사이클에 불면 볼수록 삼양엠텍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기술적인 우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1997년에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분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끌고 오고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망했죠. 특히 조선 기자재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망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면서 세계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압도적인 기술력과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뿐만 아니죠. 이제 플랜트라던가 건설 인프라에도 쓰이는 것이고 최근에는 SMR 원전 쪽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 원전에 엄청난 원전을 짓고 있죠. 거의 글로벌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원전에 투자를 강하게 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인데 중국에 이미 다른 쪽에 해외 법인이 있어요. 이쪽에서 매년 30%가량의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조선이 있겠고요. 그리고는 원전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원전이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이런 삼양엠텍이 제공하는 구조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먼 미래에는 뭐 우주라던가 친환경, 수소 해상풍력 이쪽으로도 나간다고 하는데 일단 해상풍력은 거의 이제 수주에 대한 혹은 매출에 대한 그런 가시성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만 봤을 때에는 상하엠텍은 조선기자재 핵심 기업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도 조선기자재 핵심 기업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뭐 원전이라던가 혹은 해상풍력이라던가 혹은 수소라던가 암모니아라던가 이런 쪽에서도 필수적으로 쓰는 구조재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장기 성장성도 저는
필요로 하는 그런 반드시 봐야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LNG 추진선은 물론이거니와 암모니아 추진선 이런 쪽에서도 이미 기술 개발을 거의 마쳤기 때문에 LNG 추진선은 뭐 이미 매출을 지키고 있고 암모니아 추진선 같은 경우도 이미 기술 개발을 내년까지 마칠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혜 정도가 저는 결코 작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한국에서는 뭐 현대중공업, 하나엔진 이쪽으로 대부분의 이제 물량들이 납품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납품이 되고 있고요. 연간 생산량의 30% 정도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조선사들도 워낙에 호황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부품을 조달해야 되는데 중국은 조선사들만 많아요. 네, 기자재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부품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자재 기업들 만들어도 선사들이 써주질 않습니다. 선사들도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특히나 엔진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한국의 엔진을 써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당연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삼형 엠텍이 해외 자리를 잡음으로써 30% 이상의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일본의 히타치 조선, 미쓰비시 중공업 이런 쪽들이 이제 일본에서도 1등, 2등, 3등 하는 그런 조선사들인데 이쪽과도 역시 파트너십을 통해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글로벌 점유율 60%가 괜히 나오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도 뭐 동남아, 중동 쪽에서도 조선사 쪽에서도 뭐 충분히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결국 플랜트라던가 선박 기자재 혹은 이런 건설 쪽, 인프라 쪽, 교량 쪽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가 꽤나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특히 내진 기준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도 좀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도 당연히 삼양엠텍이 수혜를 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량 받침에서도 핵심적인 기술 혁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타났던 그런 사고에 대해서도 사실 삼양엠텍이 만약에 수혜를 본다면은 전과 같이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급등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계속적으로 급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저 역시나 삼양엠텍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라인이 조금 더 확고해지면은 저는 잡을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에는 저는 이미 삼양엠텍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면밀히 좀 살펴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제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죠.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달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은 제가 매수할 때 실시간으로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를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아감으로써 홀로 나아가더라도 현명한 투자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쁨당 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텔레그램방과 온라인을 통해서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그런 필승 투자 아카데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도 메탄 슬립 저감 장치도 이미 뭐 삼양엠텍 기자재를 대고 있는 것이고 암모니아 추진선 쪽에서도 2016년까지 실증 테스트를 완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암모니아 추진선도 시장에 점차 열릴 가능성이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박 쪽에서도 탄소 제로에 대한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전국에 나아가서는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추진선으로 더 나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삼양엠텍이 역시나 발빠르게 준비를 해내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풍력 기자재라던가 혹은 SMR이라던가 원전 쪽 혹은 수소 에너지에도 기자재를 납품하기 위해서 뭐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 내년 같은 경우는 역시나 작년도 괄목할 만한 성장성을 보인 게 맞아요. 시가총액 640억짜리인데 지금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었습니다. 심지어 분기 실적으로 보시면은 2003년 4분기에 비해서 무려 영업이익이 한 3배 정도로 뛰었어요. 그 정도로 이쪽에 대한 성장성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조선업에 대한 사이클이 불면서 삼양엠텍 역시나 사이클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한 120억 정도, 110억에서 120억인데 제가 봤을 때에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적이 무려 한 50%씩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여전히 장기 박스권이에요. 장기 박스권입니다.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이 장기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장기 박스권의 이제 고점 부근이 약 7,000원 부근인데 저는 이 부분도 돌파할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저 역시는 이제 투자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제가 매수를 할 때에는 실시간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매수를 진행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한다면 아마 소량만 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2016년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 풍력 기자재 혹은 원전 이쪽에 대한 실적을 찍기는 하기 때문에 200억을 넘어서도 저는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600억짜리가 매년 30% 이상 성장을 하면서 2년 뒤에는 200억 정도의 그런
실적을 찍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 조선 기자재의 수요 급증과 유럽 에너지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하고 있고 특히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도 기술을 이미 선도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쪽을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교량이 이제 붕괴다 사고라던가 이런 쪽에서도 당연히 삼양엔텍의 기술력이 더욱더 관심을 받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뭐 리스크 요인은 뭐 뻔하죠. 원재재 가격 상승이라던가 혹은 선박 소주가 변동성이 있다거나 혹은 유럽에서의 원전 프로젝트가 지연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그때그때 봐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 것이고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 대비해서 가치가 딱히 고평가된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저평가 매력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 현금 배당도 뭐 꾸준하게 확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자사주도 꾸준하게 매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현금 배당도 작년 기준으로 약 25% 증대를 시킴으로써 조선 기자재 기업 중에서 현금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삼양엠텍은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배당도 꾸준히 하고 있고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자사주에 대한 비중도 무려 6.6%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대주주 입장에서 약간 본인들의 위치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걸 소각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소각시키면 자연스럽게 대주주의 그런 지분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 동원산업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영업이익률을 뭐 15%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식의 그런 목표도 있지만 지금 정도의 그런 실적 성장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목표치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2030년까지는 뭐 우주항공이라던가 이런 쪽에도 진출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성장성이 어느 정도는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삼양엔텍에 대한 분석이었고 제가 어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면서 조선사 탑픽을 삼성중공업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자재 탑픽으로는 삼양엠텍을 일단은 좀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소형주 쪽도 초소형주도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전까지 대형주 위주로 실적이 올라왔다면은 이제는 그 밑단에 있는 것들 쉽게 말해서 협력업사들도 실적이 올라올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선자재치로서 조선에 대한 그런 슈퍼사이클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